다혼 보드워크는 사실상 접이식 자전거의 왕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국내 미니벨로 시장에서 수많은 브랜드가 참고하는 1순위 모델입니다. 전세계 미니벨로 판매 1위 브랜드인 다혼이 최신 기술과 노하우를 녹여 만든 말 그대로 현대 접이식 미니벨로의 기준이 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혼이라는 브랜드가 예전엔 조금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올해 국내에 정식 출시가 시작되면서 완성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모델은 거기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들어간 최신 버전의 20인치 406 사이즈의 다혼 보드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구성 면에서도 가장 믿고 탈 수 있는 모델이고 여기에 크롬올리 특유의 클래식한 감성까지 더해지면서 알루미늄 미니벨로들 사이에서 유독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는 자전거입니다. 또 크롬올리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슬림한 원통형 프레임 구조가 가능했고 같은 형태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면 강성 한계 때문에 쉽게 두동강 날 수 있을 정도로 구조적인 차이가 큽니다. 이런 부분도 보드워크가 올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크롬올리 프레임이 가진 장점은 특히 미니벨로에서 가장 극적으로 체감됩니다. 바퀴가 작은 만큼 노면 충격이 더 직접적으로 전해지는데 크롬올리 특유의 탄성이 이 충격을 자연스럽게 흡수해주기 때문에 승차감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프레임 하나 달라진다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타본 미니벨로만 해도 50대가 충분히 넘습니다. 그 많은 모델들을 비교해보면서 느낀 건 크롬올리는 미세한 진동을 자연스럽게 걸러주고 주행 리듬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오래 타도 몸에 쌓이는 피로가 확실히 덜합니다. 특히 도심 구간에서 잔도로를 지나거나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길을 지날 때 프레임이 충격을 어느 정도 받아주느냐에 따라 자전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크롬올리는 이런 현장에서 체감되는 이점이 정말 확실합니다. 이걸 서스펜션 장치처럼 큰 충격을 기계적으로 잡아주는 역할과 동일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크롬올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프레임 전체에서 나오는 탄성의 자연스러운 분산으로 충격을 완화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처럼 확 눈에 띄는 변화라기보다는 타면 탈수록 차이를 느끼게 되는 누적형 승차감 개선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다혼의 델텍 케이블이 더해지면 효과가 한층 더 강해집니다. 크롬올리 프레임은 오래 탈수록 단단함과 안정감이 유지되는 금속인데 델텍 케이블이 이 구조적 강성을 한 번 더 보강해주면서 프레임 전체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덕분에 접이식 미니벨로에서 흔히 느껴지는 흔들림이나 비틀림이 줄어들고 주행 안정성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델텍 케이블을 적용하는 전용 설계로 만들어진 모델이라 탑 튜브 아래쪽에는 케이블 고리가 따로 없고 헤드 튜브와 연결되는 지점을 보면 메인 프레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체형 델텍 케이블 마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전체 강성이 높아지고 주행 중에 받는 하중도 안정적으로 분산되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델텍 케이블이 없는 모델에도 직접 부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델텍 케이블의 성능을 100%에 가깝게 체감하고 싶으시다면 사실 다혼 보드워크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변속 케이블과 브레이크 케이블은 메인 프레임 외부로 따로 노출되는 방식이 아니고 델텍 케이블과 함께 일체형으로 정리된 구조라 전체적인 외형이 더 깔끔하게 정돈됩니다. 특히 보드워크 프레임은 슬림한 원통형 튜빙이라 델텍 케이블과의 조합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결론적으로 크롬올리 프레임과 정품 델텍 케이블의 조합은 미니벨로에서 가장 이상적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래 탈 수 있는 튼튼한 접이식 미니벨로를 찾으신다면 가장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여기에 다혼 글로벌 워런티 적용으로 프레임 보증 기간이 5년이나 됩니다. 무엇보다 원조 브랜드답게 카피 모델들과는 확실한 차이를 느꼈는데 부품 간 유격이나 조립 정밀도, 폴딩 구조의 완성도 같은 기본기부터가 다르게 느껴지고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이나 구조적 스트레스도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장기적인 내구성과 신뢰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래 두고 안정적으로 타고 싶다면 보드워크만큼 확실한 선택지도 많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이 크롬 실버 색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보드워크와 이 크롬 실버 조합은 특히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다른 색상들과 확실히 구분되고 여러 튜닝 파츠가 많은 장르의 특성을 생각하면 색상의 활용도도 넓은 편입니다. 특히 보드워크는 원래부터 클래식한 라인과 크롬올리 프레임
프레임 특유의 감성이 강한 모델이라 보드워크가 가진 분위기를 한층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파츠 한두 개만 바꿔도 전체 인상이 확 바뀌는 재미가 있어서 브라운 컬러 안장이나 그립을 매칭하면 클래식한 감성이 살아나고 블랙 파츠로 튜닝한다면 또 다른 분위기로 변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다운 제품은 접이식 미니벨로의 표준이 되는 모델이라서 튜닝 파츠와의 호환성이 뛰어나고 튜닝 부품들도 알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커스텀하는 재미 또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드워크가 오래된 모델임에도 꾸준히 선택받는 이유는 유행을 타지 않는 감성과 손대는 만큼 개성이 뚜렷해지는 특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튜닝 베이스로는 손에 꼽히는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텍트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에 다운 10단 구동계, 실버 컬러의 쉴드 베어링 휠셋과 외장 비비 크랭크셋까지 적용된 구성입니다. 구름성을 한번 보게 되면 힘껏 페달을 돌렸을 때 거의 1분 가까이 계속 돌아갈 만큼 회전 저항이 좋고 구름성도 정말 좋은 편입니다. 체인링은 52T, 스프라켓은 10단, 11에 36T 조합이 기본 스펙입니다. 최근 미니벨로에서 트렌드처럼 퍼지고 있는 포크 양쪽에 마운트 홀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는 활용도가 꽤 높아서 있어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보드워크에 적용된 킥스탠드는 제가 예전에 자캠 다닐 때 직접 사용해봤던 제품인데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꽤 튼튼해서 짐을 좀 올려둔 상태에서도 크게 흔들림이 없어 실사용 만족도가 높았던 파츠입니다. 폴딩 자석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 핸들 포스트가 안쪽으로 접히는 방식이라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임에도 폴딩했을 때 형태가 정말 슬림하게 잡힙니다. 제가 항상 바깥쪽 접이 방식보다 안쪽 접이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반 접이 구조의 미니벨로는 폴딩했을 때 전체 크기 중에서도 폭이 얼마나 좁게 잡히느냐가 활용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승용차 트렁크에 실을 때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핸들 포스트가 바깥쪽으로 접히는 모델은 눕히는 방향이 애매해져서 드레일러나 브레이크 레버가 바닥에 닿을 위험이 생기는데 보드워크처럼 안쪽으로 접히는 방식은 드레일러를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눕혀두면 부품 손상 없이 안정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바가 안쪽에서 가로 방향으로 잡아주는 구조라 설령 폴딩 자석이 떨어지더라도 틀어짐이 거의 없고 폴딩된 형태가 잘 유지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용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폴딩 미니벨로에서 안쪽 접이 방식은 한 번쯤 고려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기 자전거 변환 키트로 여러 모델을 즐기고 있는데 이번에는 디스크 휠까지 지원하는 LVBU 전동 키트를 보드워크에 장착해봤습니다. 장착 과정부터 주행까지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고 특히 보드워크 특유의 무게 밸런스 덕분에 전동 키트가 더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보드워크는 기본적으로 프레임 중심이 잘 잡혀있는 모델이라 전동 키트를 장착했을 때 흔히 느껴지는 앞쪽이 무거워진 느낌이나 뒤가 들리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전동화가 되었음에도 원래 자전거였던 것 같은 일체감이 있어 만족도가 컸습니다. 여기에 튼튼한 크롬올리 프레임 그리고 프레임 강성을 잡아주는 델텍 케이블, 안정적인 제동력을 제공하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더해지니까 전체적인 주행 밸런스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특히 제가 좋게 느꼈던 부분은 전동 키트를 장착해도 보드워크 특유의 경쾌한 페달링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었고 LVBU 키트는 휠모터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어서 속도가 붙을 때 모터와 페달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보드워크를 좋아하는 이유와 장점들을 설명드렸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보드워크에도 단점이라고 느낄 만한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그립은 정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당겨도 꼼짝도 하지 않아서 결국 망치로 살살 두드려가며 겨우 빼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차후에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틸 재질이다 보니 무게는 알루미늄 미니벨로보다 확실히 무거운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알루미늄 미니벨로 완차 대비 약 1kg 이상 더 무겁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크롬올리 재질 특성상 노계는 조금 더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 관리라고 해봐야 플루이드 필름 같은 방청류를 1년에 한 번 정도만 가볍게 도포해주면 끝이
끝일 정도로 간단한 수준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타면서 크게 단점이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워낙 기본기가 탄탄한 모델이라서 오래 아껴가며 제대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만큼 안정적으로 믿고 탈 수 있는 미니벨로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신 버전의 다운 보드워크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든 오랫동안 미니벨로를 즐겨오신 분들이든 보드워크는 타면 탈수록 매력이 쌓이는 자전거라서 특히 클래식한 감성과 주행 완성도를 함께 원하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앞으로 다뤄봤으면 하는 모델이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참고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